절대 불가능한 일이 성공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 철도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공학 전문가가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라파엘 뒤부아, 프랑스 파리 출신의 토목공학 엔지니어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수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다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이메일을 받은 그날, 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엘님,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자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176km 길이의 지하철을 사막 한가운데 건설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열기, 모래폭풍, 지하수 문제.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불가능합니다. 이메일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걸까? 몇 시간 동안 리야드 메트로 계획에 대해 조사했죠. 놀랍게도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소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또 위험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저는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불과 몇 주면 돌아올 거야.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사막의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던 프로젝트 매니저 하산이 반갑게 맞이했죠. 환영합니다. 라파엘 박사님. 내일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산의 차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사막 위에 우뚝 서 있었죠. 하지만 곧 제 놀라움은 더 커질 예정이었어요. 이 구간은 한국 기업이 맡았습니다. 하산이 설명하며 도면을 펼쳤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이요? 지하철 건설에 경험이 있나요? 하산은 빙그레 웃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굴착기와 크레인들이 사막을 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현장 감독 김민호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라파엘 박사님, 기다렸습니다. 김민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을까? 사막에서의 지하철 건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입니다. 지하수 문제, 모래의 불안정성, 극단적인 기온 변화. 생각할수록 걱정이 커졌죠. 저희 구간은 6개월 안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이 정도 규모의 공사는 최소 2년은 걸릴 텐데 말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제 의심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김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파엘 박사님,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어요.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결연함에 잠시 말문이 막혔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막 위에 지하철이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삼성물산의 본부 사무실에서 공식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계획을 듣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죠. 김민호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여러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파엘 박사님, 저희 팀을 소개합니다. 저는 김태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마른 체구에 단단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김태준의 소나귀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죠. 저희 접근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준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FSLM Fast 슬래브 론치 메서드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혁신적인 공법입니다. 일반적인 공법보다 3배 빠르죠.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사막 환경에서는 기존 공법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데요.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죠. FSLM은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슬래브를 특수 레일 위에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터널 굴착과 동시에 내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모래 폭풍을 막기 위한 임시 실드 시스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동결 공법,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흥미롭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봐야겠네요. 김태준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 오후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3번 라인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모래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산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미팅을 연기해야 할까요?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스템을 테스트할 완벽한 기회예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래바람이 저의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작업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특수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김태준이 저를 임시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시원했고 여러 모니터들이 현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부터 FSLM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무전기로 지시했어요. 모니터를 통해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거대한 기계가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슬래브를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레이저 가이드 시스템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유지했죠. 이건 놀랍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리의 어떤 건설 현장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 어떻게 이런 정밀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김태준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저희는 포항제철소 건설, 인천공항,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등 전 세계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야드의 사막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에요. 폭풍이 가라앉았을 때 김태준은 저를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30m 이상의 터널 구조물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정밀도로요. 저는 그저 놀라움에 콘크리트 벽을 만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이 속도라면 정말 6개월 안에 완공이 가능하겠네요. 김태준과 김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파엘 박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의 의심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죠. 오늘은 TBM 장비 시운전이 있습니다. 김민호가 아침 미팅에서 발표했어요. TBM, 즉 터널 보링 머신은 지하철 건설의 핵심 장비입니다. 하지만 모래가 많은 사막 환경에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이 장비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김태준이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희가 삼성중공업과 함께 특별히 개발한 장비입니다. 일반 TBM과는 다르죠. 현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원통형 기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면은 태양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일반적인 TBM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여러 개의 작은 안테나와 센서들이 기계 전체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저는 기계 표면의 작은 장치들을 가리켰습니다. AI 기반 적응형 센서 시스템입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어요. 집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굴착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모래의 밀도, 습도,
지하수 존재 여부까지 감지하죠. 몇 시간 후 TBM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현재 시간당 8m 굴착 중입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좋은 조건에서도 시간당 23m가 일반적이었죠.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센서 데이터, 레이저 측정값, GPS 좌표 마이너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하루 동안 42m를 굴착했습니다.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존 세계 기록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확실합니까? 측정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국제터널링 협회 ITA에 이미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내일 검증을 위해 옵니다. 다음 날 ITA의 검증단이 도착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출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하루 종일 데이터를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장비를 점검했어요. 마침내 영국 출신의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42.3m. 새로운 세계 기록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샴페인은 없었지만 소주와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유럽 동료들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독일 출신의 검증단원이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게 저희의 비밀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3D 지반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 AI 시스템은 10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집안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굴착 각도, 압력, 속도를 조정해요. 모래 입자 하나하나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한국팀은 전통적인 건설 방식에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시켰던 것입니다. 놀랍군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접근법입니다. 그 기록 달성의 소식은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다른 구간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동료들에게서 연이어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웃어넘겼지만 점차 그들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42m라고? 내가 직접 봤다는 거지. 파리의 상사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우리 알스톰 팀은 지난주에 겨우 11m였어. 저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래, 직접 확인했어. 국제터널링 협회에서도 공식 인증했고. 며칠 후 메트로 프로젝트 전체 진행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구간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사우디인 알파이살이 각 구간별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리야드 메트로 전체 공정률은 계획 대비 92%입니다. 구간별로는 알파이살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프랑스 알스톰이 담당한 일, 이번 라인은 계획보다 15% 뒤처져 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이 담당한 3번 라인은 계획보다 8%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프랑스 알스톰의 책임자 장 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항변하기 시작했죠. 집안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 구간은 안반층이 많고 지하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정한 비교가 아니에요. 김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구간도 지하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더 심한 구간도 있죠.
차이는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장 루이는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의 소위 혁신적인 방법이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의문이군요. 유럽 표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모든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더 높은 안전성을 보장하죠.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알파이살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검증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죠. 장 루이 씨, 어떻게 지연된 일정을 만회할 계획입니까? 장 루이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팀과 프랑스 팀 사이에 껄끄러운 분위기를 느꼈어요. 유럽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명백한 위기감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인프라 사업을 주도해온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거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일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알파이살이 공지했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가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하다니요. 다음 날, 현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었고 레드 카펫이 깔렸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은 새 안전모와 조끼를 받았죠. 저는 한국 팀과 함께 3번 라인 입구에서 왕세자를 기다렸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예상보다 젊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각 팀의 책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특별히 김태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 기술은 사우디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까? 왕세자가 물었죠. 김태준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비전 2030 계획에는 더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이 말을 듣던 프랑스, 독일, 스페인 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 시장을 주도해온 유럽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프랑스인으로서 묘한 위기감을 느꼈죠. 왕세자의 방문 이후 프로젝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럽팀과 한국팀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엔지니어로서는 한국팀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김태준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김태준은 정시에 도착했죠. 늘 그렇듯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팀장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현재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파엘 박사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실 어제부터 연락드리려고 했죠. 저는 약간 놀랐어요. 정말요? 왜죠? 김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시공 속도와 효율성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유럽팀의 설계 기술은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미적 감각과 환경 친화적 설계 측면에서요. 저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팀의 리더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팀의 시공 기술과 IT 통합은 혁명적입니다. 유럽은 이 부분에서 뒤처져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논의했어요. 김태준은 태블릿을 꺼내 그들의 AI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보여주었고, 저는 제 노트북으로 프랑스 팀의 환경 영향 최소화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계를 저희 시스템과 통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준이 말했죠. 협력 제안을 공식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한국의 시공 기술과 유럽의 설계 기술을 결합하면 정말 환상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공동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김태준은 한국 팀을, 저는 프랑스 팀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양쪽 모두 저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측의 장 루이는 강하게 반대했죠. 우리의 기술을 그냥 넘겨준다고. 프랑스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성공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배울 때입니다. 마침내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죠. 우리는 공동작업 그룹을 만들어 기술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어요. 프랑스 팀의 공정률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고, 한국 팀의 디자인도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왕세자의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들을 대동했죠. 우리는 새로운 협력 모델과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왕세자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지식의 교류,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 비전 2030의 정신과 일치하는군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왕세자는 충격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시공 기술을 모든 구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유럽의 설계 철학과 통합해서요. 앞으로 모든 구간은 한마이너스 유럽 공동팀이 관리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김태준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학습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장 루이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방향임을 인정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태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파엘 박사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결국 좋은 엔지니어링은 국경을 모르는 법이니까요. 왕세자의 결정 이후 첫 번째 공동작업 미팅은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른 쪽에는 유럽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들을 가르고 있는 듯 했죠. 김태준과 저는 앞에 서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양측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기술 데이터는 공유됩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장 루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일해왔어요. 저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죠.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1. 이번 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장 루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극한의 열기죠. 지하 40m에서 작업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냉각 시스템이 자주 고장나고 작업자들이 30분 이상 견디기 어려워요. 김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중 냉각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는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원래 포항제철소의 고열 환경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주 냉각 시스템이 고장 나도 보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죠. 게다가 작업자의 안전복에도 소형 냉각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요.
프랑스 측의 젊은 엔지니어 소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시스템은 전력 소비가 많지 않나요? 리야드의 전력 공급은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의 약점이죠. 소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전력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 순간이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엔지니어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했죠. 한국의 이중 냉각 시스템과 프랑스의 저전력 센서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비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이 1번 라인에 설치되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력 소비는 30% 감소했고 작업 환경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죠. 작업자들은 이제 이 시간 동안 연속 작업이 가능해졌어요. 이건 혁명적입니다. 장 루이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협력의 성공은 더 많은 문제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도전은 모래 집안 침하 문제였어요. 이번 라인 구간에서 지하철 터널 상부의 모래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이 발견되었죠. 이대로 두면 지상 건물들의 균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김태준이 제안했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프랑스 팀은 생소한 개념에 의아해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그게 뭐죠? 김태준은 설명했어요.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나 시스템을 디지털로 복제한 것입니다. 저희는 터널과 그 주변 집안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그는 3D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공중의 리야드 지하 지형의 정교한 모델이 나타났어요. 이 모델은 수천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업데이트됩니다. 집안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죠. 프랑스 집안공학 전문가 앙투안이 감탄했어요. 놀랍군요. 하지만 감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하를 어떻게 방지할 건가요? 김민호가 나섰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모니터링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최적의 그라우팅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집안에 특수 혼합물을 주입해 모래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앙투안의 눈이 빛났어요. 그라우팅. 우리도 그 기술을 사용하지만 주입 위치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그것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정확히요. 김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AI가 최적의 위치를 계산해요. 두 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김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년 파리 컨퍼런스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프랑스 팀은 자신들의 그라우팅 기술을, 한국 팀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공했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마침내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이번 라인의 문제 구간에 적용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제한한 위치에 그라우팅을 시행한 결과 집안 침하가 완전히 멈췄어요. 이건 마법 같아요. 앙투안이 환호했습니다. 이 기술이 있었다면 파리 지하철 14호선 공사 때 그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사우디 프로젝트 관리자 알파이살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두 팀의 협력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군요. 이 기술들은 리야드 메트로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될 겁니다. 협력의 성과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회의실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오갔고 식당에서는 한국 엔지니어와 유럽 엔지니어들이 함께 식사하며 웃음을 나누었어요. 경쟁은 협력으로 변했고 의심은 존중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실감했어요.
인간의 협력과 지식의 공유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한국과 유럽팀의 협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모두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국적과 배경을 초월한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프로젝트 막바지에 이르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담당한 4, 5, 6호선이 예정보다 5개월이나 앞서 완공된 것이었어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이 담당한 구간도 한국의 기술 지원 덕분에 일정을 따라잡았지만 한국 팀의 성과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느 날 저는 김태준에게 물었어요.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라파엘 박사님,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방식의 핵심은 빨리빨리 문화와 철저한 계획의 조화예요.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군대처럼 움직이죠. 2024년 11월 15일, 마침내 리야드 메트로 개통식 날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이죠. 리야드 시내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거리마다 사우디와 참여국 국기들이 펄럭였고 곳곳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메인 개통식은 킹 압둘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중앙역에서 열렸어요. 사우디 국왕 살만 빈 압두라지즈와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저는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한국 대표단은 특별한 위치에 자리했어요. 김태준을 비롯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국왕의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우리의 비전 2030을 향한 첫걸음이자 국제 협력의 상징입니다. 국왕은 각국의 공헌을 치하했지만 특히 한국 대표단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한국의 기술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또 빠르게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앞으로 사우디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국왕은 무대 위로 김태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을 불러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김태준이 국왕 앞에 무릎을 꿇고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은 새로운 메트로를 시승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열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죠. 한국이 담당한 구간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역사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디자인으로 첨단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저는 김태준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죠. 라파엘 박사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과 유럽의 지식이 없었다면 이렇게 완벽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날 국제철도협회가 주최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모여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국가들이 이미 한국의 기술을 자국 프로젝트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계 철도 기술의 표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 철도 협회 회장이 선언했어요. 과거 150년간 유럽이 주도했던 철도 산업의 중심이 이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혁신적 접근 방식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변화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변화의 증인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김태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라파엘 박사님, 우리 회사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파리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이미 변화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하철 건설이 아니라 세계 공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가장 위대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법이죠.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이 웅장한 지하철은 이제 그 불가능의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야드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김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익숙한 파리에 머물 것인지 고민했죠. 결국 저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는 삼성물산의 글로벌 협력 담당 수석 자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죠. 2025년 5월 서울에서 세계철도 기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행사는 주로 런던이나 파리에서 개최되었어요. 하지만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 이후 한국은 철도 기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죠. 서울 코엑스는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라파엘, 믿을 수 없군요. 등록자가 5,000명을 넘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스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철도 강국의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 있었죠. 특히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부스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이런 광경은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김태준에게 말했어요. 유럽 엔지니어들이 아시아 기술을 배우러 이렇게 몰려드는 모습이라니. 김태준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리야드 프로젝트는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죠. 혼자서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저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무대에 올라 객석을 바라보니 다양한 국적의 청중들이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죠. 2년 전, 저는 사막에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아이디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백으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리야드 메트로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더 중요하게는 협력의 승리였죠. 저는 한국과 유럽팀이 어떻게 서로의 강점을 결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혁신이 탄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서구의 기술과 동양의 기술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열린 마음이죠. 연설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한국 기술을 자국의 철도 프로젝트에 도입하고 싶어 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인도 철도부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부산 30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초고속 진공 튜브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상용 하이퍼루프가 될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컨소시엄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흥분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장관은 이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히타치, 중국 CRRC 등 세계 각국의 대표 기업들이 포함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입니다. 장관이 선언했어요. 한 국가나 기업의 성공이 아닌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죠. 그날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김태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기술의 중심지로 우뚝 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김태준이 물었어요. 라파엘 박사님의 눈에 담긴 의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어요. 한국의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김태준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잔에 제 잔을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은 리야드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에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제 한국이 있었죠. 다음 주부터 저는 서울 부산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불가능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의 힘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신흥 강국이 아닌 세계 표준을 만드는 기술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인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었어요. 불가능한 꿈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세상은 더 넓고 더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서울의 불빛처럼 한국의 기술은 이제 전 세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과 세계가 함께 만들어갈 더 놀라운 미래의 첫 장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플러스였습니다.